안 눌렀어. 자, 갑시다. 7번 봐. 등차 수열. 지원이 이번에 대답할 수 있으려나? 몰라도 되고 계속 연습하면 되니까. 지원아, 세 번째 표현해봐. A1 플러스 2D. 그 다음 9번째는 A1 더하기 8D. 그래서 A1과 D로 만들어져 있는 연립방 정식을 풀면 A1과 D를 찾을 수 있어. 이게 수열을 처음 배우는 학생이 갖춰야 되는 정말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고, 다음 단계 가볼게. 다음 단계. 둘 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의 세 번째하고 9번째 아니었어. 근데 등차 수열은 계속 공차라 불리는 똑같은 숫자를 더해 나눠서 만드는 수열이었어. 맞습니까? 그럼 지금 지원이가 말해준 것처럼 A1 더하기 2D와 A1 더하기 8D로 만들어진 연립방 정식으로 A1D를 찾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도 풀 수 있지. 얘가 등차 수열의 세 번째하고 9번째 항이라면 이거 항 차이 몇 개 차이? 6개 차이.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등차 수열의 원리에 맞게 세 번째 항에서 9번째 항으로 오려면,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으로 오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하지?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은 공차 한 번 더 해야 돼. 네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올 때 공차 또 더 해야 돼. 그렇게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9번째 항 가는 동안 그 수를 만들려면 계속 공차를 한 번씩 더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말처럼 한개수 차이가 6개 차이야. 그럼 세 번째 항에서 9번째 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차를 몇 번 더 해야 된다? 6번을 더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얘와 얘의 항 차이가 6D 차이라는 걸 안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항하고 9번째 항 사이의 차이가 정확하게 공차 6번만큼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까 지원이가 말한 것처럼 A1 더하기 2D와 A1 더하기 8D를 연립해서 풀어도 저식 나와. 6D 나올 겁니다. 연립하면. 근데 그거보다 그냥 바로 등차 수열의 특징을 이용해서 항의수 차이 6개? 6개 차이면 공차 6개 차이. 그 공차 6개 차이 때문에 마이너스 11이 13이 됐다는 뜻. 마이너스 11에다가 공차 6번을 더했더니 13이 됐다는 건 6D만큼의 크기가 13 마이너스 11, 24가 된다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4만큼 더 더해져서 마이너스 11이 13이 된 거야. 근데 그 24가 어떤 의미의 24냐? 공차 6번에 해당하는 크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D가 4죠. 그럼 갈까? D가 4야. 그럼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4n으로 출발하겠구나. 이제 숫자만 찾으면 되겠네. 숫자. 문제에서 알려준 항이 2개나 되는데 뭐 겁낼 거 있어? 나 이걸 할게.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11 나와야 되거든. 여기다가 3을 넣고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11이 나오려면 뒤에 어떤 숫자 더해줘야 되니?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겠지. 자, 여기까지 찾았어. 지금 등차 수열이라는 말과 세 번째 항, 9번째 항 중간만 선생님은 읽었습니다. 물론 아까 여러분들 문제 시킬 때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제 최종 질문이 뭔지 보긴 했는데 설령 보지 못했더라도 이거 먼저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얘들아 이것도 물어봐야지. 이건 누구한테 물어볼까? 승훈아, 절대값 취한 게 최소가 되려면 어떤 수를 찾아야 돼? 최소가 되려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숫자가 제일 작은 걸 찾으려면? 0에서 가까운. 그렇지. 0에 가까운 수를 찾으면 되죠. 양수, 음수 다 필요 없어. 누가 더 0에 가깝느냐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어차피 절대값은 양수로 바꿀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어. 그냥 대충 가자. 6번째야. 1이죠.
여섯 번째 항이 1이고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지? 이 두 개가 그나마 얘가 갖고 있는 항 중에 0에 제일 가까운 수인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엔 일곱 번째 항은 5가 될 거고 여덟 번째 항은 9가 될 거고 다섯 번째 항보다 전 단계인 네 번째 항은 뭐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점점 원점에서 멀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절대값 붙인 결과가 최소가 될 수 있는 건 어쨌든 얘네들 중에 하나 당연히 이거겠죠. 이게 제일 0에 가까운 수일 테니까 따라서 최소값을 1이라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최소값 찾는 문제였지? 아니네? 최소가 되게 해준 항번호를 찾는 문제구나. 요거 묻는 문제였네. 미안해. 그래서 정답을 6이라 말하는 게 맞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의 절대값이 최소야. 필기하시고 넘겨보세요. 생각 많이 하면서 풀자. 토요일날 맞기 싫으면 숙제 잘해오고 그리고 빨리빨리 겨울방학 때 했던 선행의 내용들 떠올려보세요. 문제 풀면서 떠올려야지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 네 번째 유형 가볼게. 이건 중요한 유형의 문제라서 이것도 두 문제 정도만 체크하고 가볼까 우리? 두 문제. 그나마 어려운 걸로 해야지. 823번 시작해봐. 823번. 그리고 수학 잘하는 요령 알려줄게. 풀면서 들어봐. 어떤 두 수 사이에 숫자 n개를 넣은 거지. 그래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대. 근데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차가 1보다 큰 자연수라고 그랬거든. 공차가 1보다 크대.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공차를 찾아야 된다는 거. 공차를 표현해야 됩니다. 당연히 공차는 문자로 나오겠지. 공차가 여러 가지 나오니까 뭐 1보다 큰 자연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야? 공차가 딱 정해진 한 개의 값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개가 있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겠지. 만약에 공차가 한 개만 나왔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겠어? 공차를 찾으셔야겠지? 공차를 표현을 해보는 게 중요해. 이게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야. 공차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그러려면 수열에 또 배경 지식이 또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자, 같이 가볼게. 문제 정리하자. 28과 93 사이에 칠판 고개 들고 졸린 사람 일어나라 했다. 잠깐만. n개의 숫자를 넣었어. 그렇게 해서 이게 28부터 어떤 수를 더했고 똑같은 수를 더했고 똑같은 수를 더했고 똑같은 수 마지막까지도 똑같은 수를 더했더니 93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등차 수열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랜만에 복습하는 거니까 개념 한번 적용해 볼까? 얘들아, 만약에 한 개의 숫자만 넣어서 등차 수열을 완성할 거라면 이게 등차 중앙이 되는 거지? 아, 이거 또 하필 또 더한 게 홀수야. 그럼 더한 게 얼마야? 121이구나. 121이야. 그럼 여기에 2분의 121 들어가면 이거 등차 수열 맞죠? 얘 등차 수열 맞아. 한 번만 더 예를 들어볼게. 한 개가 아니라 만약에 두 개를 넣었어? 그렇게 해서 등차수를 만들 수도 있어. 그럼 얘들아, 이게 첫째 항이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야.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이 맞다면 첫 번째 항에다가 이거 네 번째 항이야. 공차 3번 더해주면 돼. 첫 번째 항을 가지고서 공차 1번, 2번, 3번 더하면 네 번째 항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뺀 게 65죠? 65. 그럼 공차가 3분의 65가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28 더하기 3분의 65 넣어주고 여기다가 28 더하기 3분의 65 두 번 더한 숫자를 넣어주면 이것도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내가 몇 개의 숫자를 넣든 중요하지 않아. 그만큼의 숫자를 넣었을 때 더해주는 숫자의 간격이 일정한 숫자들로만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등차 수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n개를 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문제를 최소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 되려면 칠판 얘가 첫째 항이야. 여기에 적혀있는 건 A1이지만 이 수열할 땐 얘가 둘째 항입니다. 그렇게 따져나간다면 얘가 몇 번째 항이냐? 얘가 바로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는 거지. 맞잖아. 중간에 n개 들어갔어. 맨 앞에 숫자 하나 있어. 맨 뒤에 숫자는 이 전체 숫자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야. n 플러스 2개의 숫자 중에 마지막 항이면 당연히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들아 n 플러스 2번째 항이었던 93이라는 숫자는 첫째 항 28에다가 잘 봐. 얘가 n 플러스 2번째 항이야. 등차 수열은 모든 항을 첫 항과 공차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지. 근데 n 플러스 2번째 항이야. n 플러스 2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첫째 항에다가 n 플러스 1번만큼만 공차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얘들아 여기에 d 더하면 나오는 거야. 여기서 공차 2번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93을 만들고 싶으면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되느냐? n 플러스 1번 더해주면 된다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공차를 더해나가면서 만드는 수열이 등차 수열 아니야? 그렇게 공차를 몇 번 더해야 얘가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느냐? 두 번째 항 구하고 싶으면 공차 한 번 더하면 돼. 이거 세 번째 항이지? 세 번째 항 구하고 싶으면 첫 장에다 공차 2번 더하면 돼. n 플러스 2번째 항 구하고 싶으면 공차 n 플러스 1번 더하면 돼. 어디다가? 첫째 항에다가. 됐죠? 그러면 이게 수학 잘하는 방법이라 했지? 식 되게 그지 같지 않아? 이거 가지고 뭐 공차를 찾아, 한 번을 찾아. 뭘 찾을 거야? 아무것도 못 찾아. 이게 바로 우리 고1 때 배웠던 부정방정식이죠? 문자의 개수가 방정식의 개수보다 너무 많아서 답의 개수가 너무 많은 방정식. 이거 가지고 공차하고 D는 못 찾아. 아니, 공차하고 한 번호는 못 찾습니다. 이 중간에 몇 개의 숫자를 끼워 넣은 건지, 그렇게 끼워 넣어서 만들어진 등차수의 공차가 얼마인 건지를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거지. 부정방정식이라서. 근데 문제가 공차 물어봤잖아. 그럼 이걸 D로 정리하면 돼. 그럼 28 넘겨주면 65. 그걸 D의 개수였던 n 플러스 1로 나눠주면 이게 공차야, 얘들아. 이게 공차입니다. 정리해볼까? 제가 봐. n에다가 1 집어넣어볼게. n에다가 1 집어넣는다는 게 무슨 의미야? 여기에 끼워 넣은 숫자의 개수가 한 개일 때를 말하는 거야. 한 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숫자 딱 하나만 집어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 거라면 그때는 공차가 2분의 65. 내가 만약에 숫자 2개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 거라면 2 넣었을 때 공차 아까 기억나? 공차가 3분의 65였어. 3개 넣었을 때는 여기 공차가 4분의 65. 4개 넣었을 때는 공차가 5분의 6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공차가 계속 바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공차가 1보다 클 때, 자연수 n의 최대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잠깐만. 공차가 1보다 큰 거 말고 공차가 1보다 큰 자연수라고 그랬지? 이거 얘들아 자연수야. 그리고 1보다 커. 자연수가 1보다 커. 먼저 해석 천천히 해볼까? 자연수 되고 싶어? 자연수 되고 싶어? 그럼 약분돼서 자연수가 되려면 얘 65에 약수돼야 되겠네. 65에 약수돼야 되겠네요. 그지? 65의 약수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지 않아. 65의 약수면 1, 2, 3, 4, 5, 6, 7, 8, 9, 10. 에이? 13. 그냥 바로 13으로 넘어가면 되니? 약수 4개밖에 없네. 약수 4개밖에 없어, 이거. 선생님 놓치고 있는 거 아니지? 약수 4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들아, 이 분모가 계산됐을 때 나오는 숫자가 이거일 때만 가능해. 그럼 여기 n값으로 정리할까? 그럼 n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누구냐? 분모가 1이 되려면 n엔 0이 들어가야 돼. 5가 되려면 n자리에 4 들어가면 돼. 13 되려면 n자리에 12 들어가면 돼. 그 다음 얘가 65가 되려면 n자리에 64가 들어가면 돼. 이게 n에 넣을 수 있는 수의 모습이거든. 근데 얘들아, 분명히 중간에 껴넣잖아. 껴넣었다는 건 개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건 당연히 말도 안 될 것 같고. n의 최대값이라서 이거를 정답으로 말하고 싶은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지. 공차가 1보다 커야 된다며. 공차가 1보다 커야 된대. n자리에다 64 집어넣으면 65분의 65가 돼서 공차가 1이 돼버려. 제일 큰 n은 얘가 맞아. 그런데 이걸 넣었을 때 나오는 공차는 1. 문제가 말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 그래서 그 다음 순서로 제일 큰 n이 될 수 있는 얘를 정답으로 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였겠죠. 자, 일단 선생님이랑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선행 수업하면서 대수 수업하면서 여기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정도까지는 선생님이랑 꽤나 자주 많이 문제를 풀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기억을 떠올렸으면 하는 건 이 정도 또는 이 정도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돼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 그 뒤에 말했잖아. 식은 좀 이상하지만 문제가 공차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다면 공차로 정리해주면 돼. 공차의 모습을 찾고 난 뒤에 그 D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식을 보면서 문제가 말하는 n의 최대값, 뭐 자연수도 이용해보고 1보다 큰 것도 이용해보고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가 분자의 약수가 돼야 된다는 내용도 적용해가면서 n에 넣을 수 있는 가능한 숫자들을 찾아보고 그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큰 n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라. 절대 쉽다고 말은 안 할게.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편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는 학생들이 돼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겠지. 긴장만 해가지고는 문제를 못 풀어. 이렇게 하시고, 한 문제 더 푼다 그랬죠? 이거 필기 다 끝난 사람들은 맨 밑에 825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한두 문제만 더 풀고 쉴 테니까 기운들 차리자. 좀 붉은 세로를 계속 줘라. 공개가 되어 있는 두 수 사이에 숫자를 껴넣는 거지. 숫자 몇 개를 껴넣어. 근데 그냥 껴넣는 게 아니라 껴넣은 숫자들과 원래 있던 숫자들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수열이 만들어져. 등차 수열이 만들어진대. 쌤이 보기에는 방금 풀었던 823번이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825번보다 더 쉬워 보여. 내가 보기엔 그래. 차라리 823번이 더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데 내 생각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가자. 자, 지금 둘 다 문제 제대로 읽었다면 빨리빨리 말해줘. A, B의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럼 대답해 주세요. 이건 AN의 몇 번째야? 첫 번째. 얘 AN의 몇 번째야? 9번째. 얘가 9번째이 맞아. 이게 첫 번째이고 얘들아. 이게 두 번째이고 이게 AN이 세 번째이야. 적혀있는 건 X1, X2로 적혀있지만 이 수열의 시작은 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얘가 바로 9번째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9번째 어떻게 구하는 건데 첫째 항에다가 공차 8번 더하는 거잖아. 9번째 항이 맞다면 그 9번째는 첫 항에 공차 8번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D 얼마 나오니? D가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해. D 지금 암산도 되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좀 쉽다 느낀 거거든. 근데 이거 공차 같다면 그럼 얘도 지금 공차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얘도 공차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또 말해봐. 얘 몇 번째 항이야? 얘 BN이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입니다. 얘 몇 번째 항이야? 얘 B2야. 얘가 B2야. 얘가 B3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Y5도 물어봤길래 중간에 하나 껴놨어. 얘가 몇 번째 항이지? 얘가 B6예요. BN이라는 수열이 6번째 항이야, 제가. 자, 그럼 마지막. 이거 몇 번째 항이니? BN이라는 수열이 몇 번째야? K 플러스 2번째 항이 맞지? 맞잖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가다 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K개. 왼쪽에 한 개, 오른쪽에 한 개. 전체 숫자가 K 플러스 2개. K 플러스 2개 중에 제일 끝에 있는 항이라면 당연히 K 플러스 2번째 항이 맞죠. 개수가 K 플러스 2개니까. 그런데 등차 수열이야. 그럼 이 등차 수열은 첫 항에다가 K 플러스 2번째 항은 공차 몇 번? K 플러스 2번째 항 보고 싶으면 첫 번째에 공차 몇 번 돼야 돼? K 플러스 1번. 네? 공차. 공차 얼마라고? 얘랑 공차 같다며. 그러니까 얘도 공차가 2잖아. 그래서 암산할게. 마이너스 15 넘기면 20, 2로 나누면 10, K 플러스 1이 10이니까 K는 9. K는 9.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갑니다. Y5도 구하라 그랬어. Y5가 누구냐? 바로 BN이라는 수열의 6번째 항입니다. BN이라는 수열의 6번째 항이야. 그런데 이 BN이라는 수열이 뭔지 알아? 첫째 항이 마이너스 15고 공차가 2였어. 그런데 6번째 항 구할 거니까 공차는 5번 더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 등차 수열 특징 알았으면 일반항 구해놓는 거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도 풀 수 있어. BN이라는 수열은 공차가 2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15 나오게 해주고 싶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17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B6를 Y5로 할 거니까 여기다 6 넣어주면 되겠지? 6. 그래서 12-17을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나 저렇게 계산하나 정답은 똑같이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질문이 K에다가 Y5를 더하는 거여서 요거랑 요거를 더하는 문제. 아까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쉽지 않아? 차라리 막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더 복잡한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일까? 네, 정리들 하시고 자, 등차 중항에 대한 문제 나오네 이제. 일단 등차 수열의 공차나 첫째 항을 이용해서 n번째 항을 찾는 또는 n번째 항을 이용해서 공차나 첫째 항 찾는 아니면 이런저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의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한 번만 더 줘볼게. 지난 수업 때는 AN 플러스 AN 플러스 이렇게 등차수열을 잡았다면 이번에 그냥 일반 문자로 잡아볼까? A, B, C
그런데 이 ABC 순서대로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이때 얘를 등차 중앙이라 부른다. 그 등차 중앙은 양 옆에 있는 항들 합의 평균과 같다. 여기서도 선생님 개인적인 버릇 말해줄까? 이게 정확한 등차 중앙의 의미거든. 근데 선생님은 이것보다는 등차 중앙의 2배를 한 게 양 옆에 항들의 합과. 나는 이렇게 푸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버릇이라 얘기했지. 마이너스 만들어내는 거 불편해하고 분수 만들어내는 거 불편해. 산술기하도 그랬던 거 기억나? 이게 산술 평균이고 이게 기하 평균이야.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이미 선생님한테 길들여진 학생들은 이렇게 외우고 있지 않지?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죠? 이것도 이제 선생님의 버릇인 거고. 선생님의 버릇이라고 말하는 건 꼭 선생님 따라할 이유는 없다. 자, 대신 기억해줘. 한 번만 더 필기하자.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항의 개수가 첫 번째 홀수계일 때, 두 번째 짝수계일 때. 기억나도 적어. 이건 홀수계일 때는 등차 수열을 어떻게 잡느냐? 제일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공차를 더해서 왼쪽은 공차를 빼서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를 센터를 기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차가 D인 거지. 여기다 D 더하면 A, 여기다 D 더하면 A 더하기 D. 만약에 5개를 표현해? 5개 표현하면 여기다가 A 플러스 2D, 여기다가 A 마이너스 2D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짝수계일 때인데 짝수계일 때는 센터가 없지. 홀수계일 때는 정확하게 센터가 존재하거든. 근데 짝수계일 때는 센터가 없어. 그런데 여전히 나는 문제를 이렇게 풀고 싶어. 이렇게 풀고 싶은 게 뭔데?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표현하고자 하는 거거든. 근데 짝수계일 때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제일 안쪽에 있는 두 수를 MRD와 애플 D로 잡으라 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홀수계일 때는 그냥 공차를 D로 잡으면 돼. D 더해서 D 더해서 D 더해서 D 더해서. 근데 짝수계일 때는 공차를 D로 잡지 말고 공차를 ED로 잡으라는 뜻이야. 그럼 2개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만약에 4개를 표현해야 될 땐 어떻게 해? 옆에다가 애플 3D, 옆에다가 에마 3D 이렇게 잡아주면 공차가 ED로 표현되는 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칭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완성이 되는 거겠지. 이것까지 기억하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우리 시작. 831번 시작해보세요. 필기하시고 831번 필기 한번 빨리빨리 외우라고 해주는 거야. 이미 배웠던 거긴 하지만 까먹었을까봐.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학생. 뭘 싫어한다고 해서 싫어하는 내색 팍팍 풍기진 않겠지. 공부를 안 해도 인성이 좋아서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그냥 지금은 공부 쪽으로만 생각했을 때
그 학생이 좋고 나쁘고를 학습에 관해서만 판단했을 때 제일 싫어하는 유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분명히 있거든. 근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은 널려 있어. 다양하다는 얘기야.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른다고 넘겨버리는 친구들 발전이 없어. 자, 봐봐. 이 문제만 집중하고 시작. 보게 들어. 이 문제가 등차중앙으로 풀리는 걸 눈치를 못 채고 어쨌든 문제를 읽었더니 등차수열이래. 근데 우리 등차수열의 기본 중에 기본이 그거거든. 이거 A 첫째 항에서 공차 2번 더하면 돼. 얘 첫째 항에다가 공차 4번 더하면 되고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 6번 더하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라도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좋아. 그럼 정리하면 3A1 더하기 6D 12D. 다시 말하면 A1 더하기 4D가 3으로 나누고 있는 거지. 10.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보는 거야. 아, A1 더하기 4D가 뭐였더라? A1 더하기 4D가 바로 등차 수열의 5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 풀 때 필요한 게 저거 아니었니? 물론 썩 마음에 드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A5를 찾는 게 필요한 거였어. 이렇게라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다만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풀이는, 좋은 풀이는 이게 등차수열인데 항들의 간격이 같아. 항들의 간격이 같습니다. 그럼 이 숫자 3개 중에 얘를 등차 중앙이라 부를 수 있어. 얘를 등차 중앙이라 부를 수 있다고. 3번째 항, 5번째 항, 7번째 항도 등차수열 이루고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여기에서 여기로 가려면 공차 2번 더 해야 되지? 여기에서 여기로 가려면 공차 2번 더 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수와 이수와 이수도 공차를 2D로 하고 있는 등차수열을 갖잖아.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3개의 수 중에 가운데 있는 걸 등차중앙이라고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저 3개의 숫자들 중에서도 A5가 등차중앙이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 내용에 의하면 A5 등차중앙의 2배를 한 게 양 옆에 있는 항들의 합과 같다는 거 당연한 거겠죠. 그게 등차중앙의 성질 아니었나? 등차수열이 갖고 있는 유일한 성질이 등차중앙의 성질이야. 그래서 이렇게 유도해도 되지만 이거 2개 더한 게 5번째 항의 2배랑 같은 거니까 이 2개를 더한 게 2A5랑 같은 거니까 2A5에다가 A5를 한 번 더 더한 3A5가 30인 걸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수열의 5번째 항이 10인 걸 말하는 거겠지. 이렇게 찾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였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등차 수열을 하면 첫째 항 공차로 바꿀 수 있다는 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설령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몇몇 있다고 할지라도 기말고사를 볼 쯤이 되면 설마 등차 수열에 이걸 계산하는데 혹시 그때가 되는데도 이렇게 계산하는 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건 진짜 큰일이겠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야. 등비수열도 마찬가지. 등비수열. 내가 등비수열이 확실하다면 몇 번째 항이든지 간에 무조건 첫째 항과 공비 가지고 표현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거거든. 무조건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문제가 원하는 중간 과정의 목적에는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좀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보라는 거. 빼고 말하는 게 그거잖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5번째 항이 10이라는 걸 찾았어. 그럼 끝난 거지? 이것도 등차 수열이라며. 그럼 뭐야? 양 옆에 있는 항들을 더한 결과는 등차 중앙의 2배랑 같다는 거. 그렇게 해서 K값 찾아주면 되는 거겠지? 20 빼기 8, 12. 20 빼기 8, 12. 3K가 12. K가 4구나 그래서. 4가 정답이 되는 것 같네. 2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수고들 했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한 타임만 더 열심히 하고 집에 가자. 졸았던 사람들 이따가 들어왔는데 핸드폰 하고 있으면 진짜 죽어. 멈췄어. 방금 못 위에 최대 교정도 괜찮은 거야? 자, 835번 시작해보세요. 같이 하자. 가로, 세로, 높이. 자, 이렇게 잡을게요. 가로, 세로, 높이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이렇게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숫자를 우리가 직접 잡을 때는 그 설정해야 되는 수의 개수가 홀수개냐, 짝수개냐에 따라서 대칭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다시 한번 말로 할게. 홀수개일 때는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을 만들어주면 되고, 혹시 짝수개를 표현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는 제일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숫자를 A-D와 A+D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공차를 ED가 되도록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같은 뜻이야. 자, 그러면 질문씩 만들어줘. 지민아. 네. 모서리 합이 84래. 식 어떻게 잡으면 되지? 직육면체 모서리 합 구하는 방법? 저거 더한 다음에 몇이더라? 직육면체 모서리 몇 개 있는데? 너 이씨 빨리 생각 안 해? 곱하기 4 해주면 되지. 맞아. 이거 이게 모서리의 합을 말하는 거고 얘가 84라는 거야. 그렇게 해석할게.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 때문에 센터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지. 그럼 더하면 여기 3A야 12A야 12A가 84니까 A는 12로 나눠주면 7? 7 맞는 것 같지? 그럼 선생님처럼 또 기억력이 딸리거나 계산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7을 찾았으니까 세 개의 숫자를 다시 선생님 이렇게 적고하는 거 좋아해. 찾아는 거 굳이 감춰놓을 이유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건널비. 얘들아 건널비 찾으러 가자. 요거 곱한 거 49-7D 요렇게 곱한 거 49 플러스 7D 그리고 이렇게 곱한 거 49 마이너스 D 제곱. 저희 뭐 구한 거게? 정면, 측면, 윗면 넓이 하나씩 더한 거야. 건널비라면 그렇게 똑같이 생긴 게 맞은편에 한 개씩 더. 이게 건널비죠? 그 건널비가 262다. 계산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럼 저거 계산은 D에 대한 2차 방정식 계산될 거고 2차 방정식 풀면 D값 찾을 수 있어. D값을 찾았다는 건
이 직육면체에 사용되고 있는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인지 찾게 된다는 얘기겠죠. 솔직히 말하면 D값 찾을 이유도 없지. 물어보는 게 부피였던 것 같은데 부피가 뭐야? 부피가 7마디 곱하기 7 곱하기 7풀 D. 그러니까 7 따로 빼놓으면 49 D제곱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D를 구할 수 있으면 D를 구하는데 만약에 근해 공식이라든가 좀 그지같이 계산을 해야 될 것 같다면 차라리 D를 구하지 말고 D제곱만 구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겠지. 한번 풀어봐. 뭐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여러분들이 못 풀만한 내용이 남아있는 건 아니니까요. 835번 그 정도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 번만 더 적고 바로 문제풀이 시작할게. 이 SN이라는 건 수열의 합을 말하는 거죠. 등차 수열이건 등비 수열이건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수열이건 모든 수열의 합을 원할 때 보통 SN이라고 많이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SN의 의미가 뭐냐? 주어진 수열의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해달라는 의미로 쓰는 기호가 SN이야. 우리 또 이거 수업 끝나면 시그마 또 복습할 거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죠? 이걸 물어보든 이렇게 생긴 모양의 시그마를 물어보든 전부 다 AN이라는 수열에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그 합에 사용되는 수열이 그냥 수열이 아니라 등차 수열이라면 합을 구하는 공식이 있다. 외울 때 이렇게 외우자. 2분의 N 이걸 항개수 곱하기 A1 더하기 AN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울 텐데 A1이 뭐야? 내가 더해야 되는 등차 수열의 첫 항. AN이 뭡니까? 내가 더해야 되는 수열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끝항. 이렇게 외워주면 좋겠는데? 2분의 n에 A1 더하기 AN이라고 외우지 말고 2분의 항개수 곱하기 첫항 더하기 끝항으로 그렇게 외워주면 조금 더 합을 공식으로 외우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아. 그냥 이런 기호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외우는 것보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뭐 이렇게 외우나 저렇게 외우나 사실 솔직히 선생님 생각에 외우는 것 자체가 어려운 느낌은 아니라서. 자, 넘겨봐. 풀어볼게. 여기도 문제가 많네. 두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841번 그리고 842번 풀어보세요. 841, 842. 자, 841번 시작해볼까? 또 집중해봐. 841번. AN, BN이 모두 다 등차 수열이야. 얘들아, AN도 BN도 전부 등차 수열이네.
기묘화 아까 한 문제 풀었는데 두 등차 수열을 더하든 빼든 아니면 실수배에서 더하든 빼든 무조건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AN 구하고 BN 구할 생각하지 말고 뭘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AN 더하기 BN이라는 수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해볼게. 이거 첫 항이 누구냐? 이 수열의 첫 항은 A1 더하기 B1이에요. 혹시 이거 알려줬나? 알려줬네. 첫 항에 5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 다음 이제 공차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 AN의 공차를 D1이라고 해볼게. BN의 공차를 D2라고 해볼게요. 그럼 AN 더하기 BN은 식 정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D1 더하기 D2N 더하기 뭐 이런 느낌으로 정리되는 1차식 아니겠어? AN의 1차항 개수가 D1이고 그러니까 D1N으로 출발하는 식 얘는 D2N으로 출발하는 식 그런데 두 수열을 더할 거야. 그럼 D1N과 D2N을 더할 거니까 얘를 정리했을 때 만들어질 1차항 개수는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차는 뭐가 되느냐? D1 플러스 D2가 되겠지. 실제 예를 보여줄게.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A에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입니다. B에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여기대로 하면 얘는 D1이 2인 거고 D2가 3인 걸 말하는 거지. 근데 갑자기 내가 AN 더하기 BN이라는 수열을 만들고 싶어졌어. 그럼 AN 더하기 BN 해볼게. 첫째 항 A1 더하기 B1은 1 A2 더하기 B2 두 번째 항은 6 A3 더하기 B3 세 번째 항은 1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두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당연히 얘도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 공차가 5가 나오죠. 그 공차 5가 왜 5가 나오느냐? 얘가 출발하는 식이 공차가 2이기 때문에 2n 어쩌고저쩌고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일반항의 모습이 공차가 3이기 때문에 3n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두 수열을 더한 결과는 5n 더하기 어쩌고저쩌고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 자리가 공차 자리였던 거고 그러니까 두 등차 수열의 공차를 가지고 더해서 만들고 있다면 공차끼리 더한 게 더한 수열의 공차. 두 수열을 빼서 만든 수열의 공차를 궁금해한다면 두 수열의 공차끼리 빼서 만들어진 게 빼가지고 만들어진 수열의 공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공차끼리 더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건 감춰놨죠? 아니야. 이것도 지금 말로 설명해줬네. 두 수열의 공차의 합이 1이라잖아. 이것도 알려준 거네. 그럼 다 알게 된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수열은 AN 더하기 BN이라고 생겨먹은 이 수열은 결국 어떤 식이냐? 공차는 1이고 첫째 항은 5가 나와야 되는 이렇게 생긴 수열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공차는 1, 첫째 항은 5. 그럼 수열의 일반항까지 구해놨는데 아주 든든하다. 선생님은 너무 든든한데? 수열의 특징을 다 알게 된 거니까. 그럼 질문 841번 A1부터 A15까지 B1부터 B15까지 이거 좀 특별한 문제라 기억 잘 나지 않나? 이런 거 웬만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얘들아 이렇게 풀었던 거 조금 특별해서 오히려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 선생님은 A만 따로 계산하고 B만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수열이 AN 더하기 BN이라는 수열이기 때문에 A 따로 B 따로가 아니라 AN 더하기 BN으로 만들어진 첫째 항, 둘째 항 해서 15번째 항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수열의 15항까지의 합을 구해달라는 얘기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 수열의 1항부터 15항까지 더한 게 문제가 묻는 내용일 테니까. 다시 이 녀석의 첫 장이 누구야? 이거잖아.
이 녀석의 둘장이 누구야? 2 집어넣은 거 얘잖아. 여기다가 15 집어넣은 게 얘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수열에 1항부터 15항까지 합을 말하는 게 맞을 거기 때문에 S15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가자. 2분의 등차 수열이니까 항개수 곱하기 첫째 항. 첫째 항을 여기다 1 넣으면 되는 거지? 아니면 이미 알려준 이거 써도 되는 거고, 더하기 끝항. 15항까지 하면서 끝항은 15번장이죠? 여기다 15 넣어주면 되겠네요. 끝항. 그래서 19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842번 시작해봐. 842번. 선생님 왜 이렇게 덥냐? 조금만 틀게. 첫 번째 줄 보니까 문제 이것도 너무 쉽다는 느낌 들지 않냐? 솔직히 어려운 문제라면 AN을 구하는 걸 좀 힘들게 만들어 놓는 문제가 많을 텐데, 이거 지금 AN 구하는 과정 자체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 너무나도 그냥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있는 문제가 나와버렸네. 고로 선생님 생각에 이것도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다만 그래도 예상할 수 있지? 이 문제가 3칸짜리로 표시된 이유는 두 번째 줄에 대한 내용일 것 같기 때문인 것 같긴 한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도 마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 절대값끼리 더하라는 게 뭐야? 양수는 그냥 더하고 음수는 반대로 취해서 더하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냥 그 내용에 맞게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은 절대값만 보면 뭐 그냥 이건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문제겠지. 근데 절대값의 개념을 생각해봐. 이 함수로 바꿔서 더하라는 건데 뭐 그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자, 같이 갈래? 첫째 얼마? 그럼 이거 첫 단과 공수로 표현하면 얘 A1 더하기 몇 D? A1 더하기 9D로 바꿔서 풀어도 되고요. 아까도 말했지. 등차 수열의 고수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물론 이거까지 이거만 돼서 고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를 A1 플러스 9D만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친구들보다는 고수도 많지. 항 몇 개 차이? 9개 차이. 그러니까 9개 차이라는 건 공차 9번의 차이. 그 9번의 공차 때문에 마이너스 24가 12가 됐다는 얘기, 36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차이가 9D 때문에 두 수의 차이가 36이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고인물이 된다거나 고수가 되려면 이거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9D가 36이구나, 9D가 36이니까 D가 4인 걸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한 방에 끝내는 친구들. 약간 하수들. A1은 마이너스 24, 10번째 항은 A1 더하기 9D는 12. 연립방정식 풀어. 좌변끼리 빼면, 밑에서 위에 빼면 9D, 밑에서 위에 빼면 36. 그래서 D가 4. 이렇게 찾는 친구들은 하수. 물론 같은 내용인 거지만 뭔가 수열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유도할 수 있는 실력도 생겼다고 보면 되는 거라서. 근데 얘들아, 이렇게밖에 풀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밖에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그 친구들이 시험을 못 보는 건 아니야. 이렇게라도 풀 수 있는 능력만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면 시험 절대 못 보지 않아. 이것마저도 안 되니까 시험을 못 보는 거겠지. 적어도 수열 파트를 예를 든다면. 그리고 선생님 뭐라 그랬어? 선생님 말 하는 말 한마디 잊지 말자. 든든하게 만들자. 필요하던 말들 찾아봐. 그리고 찾아놓으면 그게 분명히 이용될 때가 더 많아. 괜히 찾았다는 느낌이 들 때보다 잘 찾아서 덧내하는 느낌이 들 때가 더 많다고. 1번, n번째야. 공차 4. 첫째가 마이너스 24 나오게 해주고 싶어? 여기 마이너스 28 붙여주면 되는 건가? 그래야 첫째 항이 마이너스 24가 될 테니까
그럼 됐네. 그럼 드디어 이제 등차수열을 찾았는데 생각해봐. 첫 장이 마이너스 24야. 공차가 4니까 계속 40 더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느낌이 뭐야? 공차가 4니까 이 항들은 점점 커질 거거든? 근데 그 시작이 음수야. 그러니까 이 음수부터 시작하는 수열이 공차가 양수이기 때문에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0보다 큰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이유가 절대값을 더하잖아. 그럼 생각을 해야지. 아, 이 수열은 일단 음수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럼 내가 초반에 더할 때는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이렇게 더할 때는 당장 음의 항으로 유지가 될 때까지는 이 녀석의 답들이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서 더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테고 나중에 양수를 바뀔 때는 절대값이 씌워지거나 말거나 어차피 양의 값이니까 그냥 더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절대값을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언제까지 부호를 바꿀 거고 언제부터는 그냥 더할 건지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라 뭘 생각하면 돼? 얘가 언제까지 음수가 되겠느냐 아니면 언제부터 양수가 되겠느냐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계속 가. 언제까지 음수인지 찾아보자. 그럼 4n이 28보다 n이 7보다 작으면 되네. 7보다 작아야 음수가 된대. 7보다 작아야 음수가 된대. 그 말은 6번째 항까지만 음수란 얘기. 그래서 여기다 바로 붙여서 적어도 되지? 첫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는 음수거든?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는 더하긴 더하되 부호를 바꿔서 더해주면 되겠죠? 1항부터 6항까지는 음수들이야. 근데 원하는 건 절대값 취해서 더하래. 그러니까 A1을 더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A1을 더해야 되고 A2를 더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A2를 더해야 돼. 언제까지? 6번째 항 더할 때까지. 그리고 7번째 항부터는 그냥 더하면 되죠. 어차피 음수가 아닌데 음수가 아닌 애들은 절대값 씌워도 그냥 그대로 나올 테니까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이것도 속으로 에이 니한테만 쉽게 편하게 생각하는 건 나한테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준비해 노력하세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갈게. 마이너스 7 봐봐. 이거 등차 수열이야. 2분의 한개수는 6개. 첫 항 A1이지. 첫 항 A1이 누구야? 마이너스 24야. 더하기 끝항 누구야? 6번째 항이야. 6번째 항 4, 6, 24니까 마이너스 4야. 이게 뭐예요? 1항부터 6항까지 더하는 거. 이게 뭐예요? 부호 플러스로 바꾼 거야. 더하기 아직 안 끝났어. 여기도 봐. 이것도 등차수열이잖아. 등차수열은 등차수열 합쓰자. 2분의 대답해줄래? 7항부터 20항까지 한개수 몇 개지? 14개죠. 한개수 14개. 첫 장이 지금 몇 번째 항이야? 7번째 항. 7번째 항 얼마지? 얘가 첫째 항이야. 0 더하기 끝항은 몇 번째 항이니? 20번째 항. 20번째 항 얼마야? 80 빼기 28이? 50인가요? 이거 계산하시면 모든 수들을 양수로 바꿔서 더하기를 바랬던 절대값의 합이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풀게놓고 정답 답 마무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과제로 합시다. 자, 넘겨서 뒤에 한 문제가 더 있었군요. 심지어는 교육청 기출 문제야. 근데 교육청 기출 문제 번호 보니까 17번이야. 17번이면 그렇게 어려운 4점짜리는 아니네요. 20번대가 넘어가는 4점짜리라면 긴장할 뻔했는데 17번 정도밖에 안 되면 해볼만한 4점짜리 같은데 843번 필기 다 한 사람들부터 빨리 시작해보세요. 843번 시작해봐.
최근에 1학년 학생들한테 참 집에 가서 제발 복습 좀 하고 배웠던 내용들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편이야. 근데 그게 1학년한테 학생들한테만 국한되는 건 아니겠지.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선생님이 말하는 복습은 제발 좀 외우라는 뜻이야. 외우라는 거. 공식도 외우고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842번 같은 문제 나오면 고민 없이 바로 풀이 들어갈 수 있게 어떻게 풀었는지를 좀 외워주자. 집에 가서 원하는 게 그거야. 내가 원하는 거 딱 하나야. 그거 하나.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오면 내가 바로 이런 방법 써서 풀어야지 하는 생각할 수 있도록 최근에 새로 합류한 친구들 많으니까 여러분 이미 오래 다니는 친구들 많이 들어서 지겹겠지만 선생님이 외우라는 게 니들은 머리가 나쁘니까 외우기라도 해. 이게 아니지. 선생님이 수십 번을 말했죠. 외워야 수업 문제를 잘 풀고 점수를 잘 받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를 못하고 답답하니까 외우기로도 해. 이게 아니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거야. 진짜 영어,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다는 것처럼 수학도 그냥 싹 다 외운다는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좀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모의고사 문제답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자, 풀기 전에 좀 이따가 이 풀이 듣고 아, 난 이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생각되는 친구들은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된다 그랬지. 욕심 부리지 않아도 돼. 그리고 이 말 또 오해하지 말라고 했죠. 이 문제 풀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 너는 안 되니까 이 문제는 꿈도 꾸지 마 이게 아니잖아. 이 정도 문제 못 푼다고 해서 점수를 못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이런 문제 못 풀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2등급, 1등급이 안 나온다? 말도 안 돼. 1등급은 안 나올 수 있어. 이런 문제 못 푼다고 2등급이 안 나온다고? 착각하지 마. 이거보다 훨씬 쉬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못 풀고 있기 때문에 2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말 오해하지 말라고. 쉬워 보이진 않아서 그래. 갈게. 등차 수열이야. 세 번째 항이 42래. 그럼 내 머리 한켠에는 진짜 뭔가 효과적인 풀이가 없다면 무식하게라도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내 마음속에는 이거 있어. 나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멋진 풀이를 보여주고 싶긴 한데 진짜 안 된다 싶으면 나는 이거 쓸 거야. 일단 준비만 해두자. 아직 요거 하나밖에 딸랑 읽은 게 없으니까 계속 갈게. 뭐야 조건이 이거밖에 없어? 아 밑에 보기가 있어. 4 이상의 자연수. 일단
K는 자연수인데 4 이상의 자연수로 같이 적어두자. 그리고 이 등차수열에 K-3번째 항과 K-1번째 항의 합이 마이너스 24. K-3, K-1. 이것도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느껴지는 거 뭐게? 뭐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선생님처럼 떠올라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뭐지? 에? 등차중앙 떠올라야 돼. 등차중앙. 이거 항 몇 개 차이지? 2개 차이야. 그럼 얘와 얘 사이에 한 개 항이 더 있거든? 그게 몇 번째 항이야? K, 맞아. 이거 선생님 미리 말할게. 등차중앙을 이용해야 되는지 아닌지 몰라. 근데 분명한 건 어쨌든 내가 뭔가를 모른다면 아까도 말했잖아. 이거 가지고 이거 써야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고, 이거 보고 나서 등차중앙 떠올렸으면 좋겠어. K-2번째야. 그럼 말로 할게. 양 끝을 더한 결과는 등차중앙의 2배랑 같은 거지. 등차중앙이 정의대로 하자면 등차중앙은 양 옆에 있는 항들 합의 절반. 그래서 정환이가 말했나? 12. 쓸지 안 쓸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나와. SK 등차수열에 K번째 항까지 한 말하는 거 아니야? 자, 이거는 그렇다 쳐. 7번 봐봐. 내가 좋아하는 학생, 싫어하는 학생, 학습적으로 공부에 대해서 내가 비교할 때는 이런 거는 그렇다 쳐. 근데 이거 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최소한 나는 이런 것들을 해놓는 학생들이 좋거든. 해놓을 수 있잖아. 죄다 모르는 거 투성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이 두 번째 보기 SK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건 어쨌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하고 있기 때문에 힌트를 준 거예요. 써야 돼. 그게 또 이것도 문자야. K제곱이. 선생님 근데 저거 마이너스 24인 것 같아요. 선생님 어디 잘못했어? 저 24가 아니라 마이너스 24. 왜 그래야 되지? 저 보기 가에 저 마이너스 24예요. 이게 마이너스 24. 땡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됐니 얘들아? 됐어? 이게 수열을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인데, 이거 일단 당장 봐봐. 내가 A1 누군지 몰라. A3를 알고 있어. AK를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등차중앙을 이용할 걸 대비해서 구해놓긴 했는데 K번장이 아니라 K-2번장을 구해놨네. 이것도 경험이 있어야지만 상당히 유리하긴 할 건데, 봐봐. SK라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AK까지 더한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어차피 이건 K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방정식 준비하면 될 거니까 K는 냅두기로 하고, 얘네들을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주면 좋겠는데, A1 더하기 AK라는 건 얘하고 얘를 더한 게 궁금한 거야. 그런데 등차 수열의 성질이 뭐 있어? 등차 중앙 있잖아. 이렇게 더한 거 뭐랑 같은 줄 알아? 이렇게 더한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더한 거 뭐랑 같냐면 이렇게 더한 거랑 같습니다. 이게 등차중앙의 성질이잖아. 생각을 해봐. 여기서 여기 공차 한 번 더하는 거 맞지? 대신 여기서 여기로 할 때 공차를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공차 2번을 더해야 돼. 그럼 공차 2번만큼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오히려 공차 2번이 제거가 돼.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결과는 이건데 이게 누구랑 같냐? A3 더하기 A K-2랑 같다.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계산은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왜 이따위 걸 알려주고 있을까? 나는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알려줬지? 이걸 필요로 하는데 왜 등차중앙 이용했을 땐 이것만 나왔을까? 어차피 얘네들 계산해야 되는 걸 이것으로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2개 더한 게 이거 2개 더한 거, 이거 2개 더한 거, 2개 더한 게 30인가요? 30? 여기다가 30 넣고 K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 중에 4 이상의 자연수만 정답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 얘들아 숙제는 여기 등차 수열 쪽 다 내고 싶긴 한데 그냥 오늘 한 대까지만 하는 걸 하자. 숙제. 나중에 또 문자로 헛소리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들아 들어봐. 이번 주 토요일날 아까 토요일날 수업 끝난 다음에 스케줄 바로 있다 했던 3명 학생 포함해서 여기 지금 수업 듣고 있는 모든 학생들 이게 토요일날 검사할 내용이야. 이거 안 돼 있으면 뭐 사정이 있거나 말거나 집에 안 보낸다 얘기했습니다. 점심도 안 먹을 거야. 끝날 때까지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끝날 때까지 같이 공부하고 가. 그리고 요거는 교재만 토요일날 삼각함수 활용 파트는 교재랑 클리닉 전부 다 검사 하나라도 안 됐으면 안 갈 거고 토요일날 수업 시간 있지. 수업 시간에는 교재만. 근데 물론 클리닉 교재 다음 주에 또 검사해야 돼. 그러니까 된다면 교재만 하지 말고 검사는 교재만 일단 할 거지만 클리닉도 같이 등차 수열에 맞게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토요일날 이틀 뒤에 요거 같이 검사할 거예요. 이해되니? 집에 안 보내? 그럼 이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니? 이거 집에 안 보낼 거고 이거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 집에 안 보내.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일 체육대 한다며 가운데 체육대지. 내일 그냥 할 수 가능하다면 그냥 설렁설렁 하시고 무리하지 마. 날도 더운데. 뭐야? 현준이구나. 설렁설렁 해서 체력 최대한 아끼고 오늘 밤이랑 내일 아낀 체력 이용해서 저녁 때 과제 잘 해서 토요일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일 체육대회 팽교해서 토요일날 빠질 사람 안 돼. 빠지지 마. 죽을 것 같아. 나 오세요. 토요일날 결석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준혁아. 민재도